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날 한 장의 쪽지가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사막 한복판에서 건네진 작은 종이 한 장. 그 안에는 단 3단어가 적혀 있었죠. 절대 포기하지 마. 그 후로 3년 그 쪽지를 받은 청년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의 메일함에 뜻밖의 메시지가 도착했죠. 보낸 사람 손흥민. 제목은 단 한 단어였습니다. 초대장. 당신을 서울로 초대합니다. 그 순간 전 세계가 숨을 죽였습니다. 왜 그가 그 청년을 초대한 걸까? 왜 한 장의 쪽지가 3년 만에 다시 세상을 울린 걸까? 이건 축구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진심의 패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막 한가운데 온 세상이 하나의 열기로 끓어오르던 그곳에서 저는 제 인생을 바꿀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태양은 무자비했고 바람은 모래를 실어와 눈을 태웠습니다. 하지만 그 뜨거운 공기 속에서도 누군가의 눈빛은 차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런던 근교에서 온 대학생 다니엘 하워드입니다. 23이라는 나이는 세상을 다 안다고 착각하기 쉬운 시절이죠. 하지만 제게 세상은 늘 거칠었습니다. 가난과 현실의 무게, 그리고 끝없이 밀려오는 불안 속에서 저는 늘 도망치듯 하루를 살아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가방 하나, 여권 하나를 들고 떠난 카타르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내가 어디로 가는 걸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 그곳은 제 인생의 첫 해외 봉사 현장이었습니다. 경기장 주변 의료팀과 통역을 지원하는 임시직으로 참가했죠. 아침 6시면 기온이 이미 섭씨 35도를 넘었고 낮에는 신발 속 모래가 발바닥을 데울 만큼 뜨거웠습니다. 사막의 바람은 숨이 막히도록 뜨거웠고 수십 개 국적의 사람들의 목소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경기장 곳곳을 뛰어다녔습니다. 탈진한 관중을 부축하고 길을 잃은 아이를 부모에게 돌려주고 국가도 언어도 다른 사람들의 사이에서 땀을 흘렸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작은 봉사였겠지만 제게는 그것이 살아있음의 증명이었습니다. 그날은 한국과 포르투갈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였습니다. 이겨야만 16강 진출이 가능한 절체절명의 순간. 경기 시작 2시간 전부터 경기장 밖은 이미 인파로 뒤덮였습니다. 태극기를 두른 팬들의 붉은 물결이 하늘을 물들였고 그들 사이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와 함성이 공기를 진동시켰습니다. 저는 통역팀과 함께 출입구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 그를 보았습니다. 검은 마스크에 가려진 얼굴. 하지만 그 눈빛만은 어떤 장벽도 뚫을 만큼 강렬했습니다. 캡틴 손흥민. 그는 경기장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이미 전장을 지휘하는 장군 같았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모든 시선이 그의 발끝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의 드리블은 물결 같았고 패스가 이어질 때마다 관중석의 함성이 폭풍처럼 터졌습니다. 저는 응급키트를 들고 그라운드 가장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제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후반 46분, 그는 왼쪽 측면에서 공을 잡았습니다. 수비수 셋을 제치며 중앙으로 파고들더니 황희찬 선수에게 정확히 연결했습니다. 공이 골망을 흔드는 순간 붉은 함성이 폭발했고 경기장은 흔들렸습니다. 사막의 공기조차 그 함성에 떨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먹을 쥐었고 눈가가 뜨겁게 젖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빛난 순간은 골 이후였습니다. 승리의 환호가 가라앉자 그는 쓰러진 포르투갈 선수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상대의 손을 잡아 천천히 일으켜 세우며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무언가를 속삭였죠. 그 모습은 승자의 오만이 아니라 인간의 존중이었습니다. 그는 벤치로 향하던 중 제 앞을 지나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땀과 모래로 얼룩졌지만 눈빛만큼은 맑고 단단했습니다.
그가 제 앞에서 잠시 멈추더니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이건 너를 위한 거야. 그 한마디는 바람보다 조용했지만 그날 경기장의 어떤 함성보다도 깊게 제 귀에 남았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가 떠난 뒤 손 안의 종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땀에 젖은 손바닥 위에 놓인 작은 흰색 쪽지 한 장. 그 안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는 아직 몰랐지만 이상하게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한 장의 쪽지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것을. 봉사 마지막 날 밤 저는 처음으로 숨을 고를 틈을 얻었습니다. 며칠간 쉴 새 없이 뛰어다녔던 몸은 모래처럼 무거웠고 숙소 창문 밖으로는 뜨거운 공기가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짐을 정리하다 주머니 속에서 낯선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손끝에 걸린 것은 오래전처럼 느껴지는 작은 종이 한 장. 그날 그라운드에서 손흥민 선수가 제게 건네주었던 바로 그 쪽지였습니다.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제대로 펼쳐보지 못한 채 그저 마음속 어딘가에 묻어두었던 기억이 사막의 바람과 함께 천천히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저는 조심스럽게 종이를 펼쳤습니다. 당신은 진짜 전사처럼 싸웠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S. H. M. 손흥민. 그의 서명 아래 작게 그려진 별 하나. 그 별은 삐뚤었지만 이상하리만치 따뜻했습니다. 마치 너도 빛날 수 있다고 속삭이는 듯 했죠. 글씨는 급하게 쓴 듯 삐죽삐죽했지만 그 안에는 인간의 온도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제 심장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공기가 울렁이며 파도처럼 밀려왔고 눈시울이 서서히 뜨거워졌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말을 남겼을까? 저는 단 한 번도 그와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경기장 한쪽에서 땀을 닦고 선수들의 물병을 나르던 무명 스태프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분명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짧은 눈맞춤 속에서 무엇을 읽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제 안에 무언가, 아마도 잃어버린 자신감 혹은 지쳐버린 의지를 본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제 삶은 벼랑 끝이었습니다. 밀린 학비, 끊어진 통장 잔고,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이 매일을 짓눌렀죠. 사실 이 봉사활동도 선택이 아니라 피난이었습니다. 비행기 표와 숙식이 제공된다는 조건이 아니었다면 저는 영국의 어느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아버지는 외과 의사, 어머니는 간호사였습니다. 두 분 모두 난민촌과 전쟁 지역을 돌며 하루하루 사람을 살렸지만 정작 가족을 위한 시간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존경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원망했습니다. 우리 가족도 좀 돌봐주면 안 돼요? 그 말을 끝내 입 밖에 내지 못한 채 마음속에서 수천 번 삼켰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늘 말했습니다. 꿈은 사치야. 현실을 봐. 그 나이에 뭐라도 붙잡아야지. 그 말들은 제 가슴에 돌덩이처럼 쌓여만 갔습니다. 그러다 그 쪽지를 읽는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조용히 깨어났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라. 그 말은 부탁이 아니라 명령 같았습니다. 누군가 처음으로 제 눈을 보고 너도 싸워라. 넌 이미 싸우고 있다고 말해준 것 같았죠. 그 쪽지는 단순한 메모가 아니라 제게 주어진 무기였고 삶을 다시 붙잡게 만든 방패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낡은 테이프를 꺼내 기숙사 벽에 그 쪽지를 붙였습니다. 한쪽 귀퉁이가 찢어질까 조심스럽게 눌러붙이며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 그 말은 제 안에서 하나의 박동처럼 반복되었습니다. 심장이 뛸 때마다 그 음절이 메아리쳤고 눈을 감을 때마다 그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이 말을 증명해 보이겠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저는 진심으로 맹세했습니다. 그날 새벽 꿈속에서 저는 다시 그라운드에 서 있었습니다.
붉은 파도 같은 함성 속에서 손흥민 선수가 저를 향해 걸어왔고 그의 손에는 다시 그 쪽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하고 있어. 넌 이미 이기고 있어. 눈을 떴을 때 제 볼은 젖어 있었고 창밖으로 사막의 하늘에 별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별은 쪽지에 그려진 별과 똑같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믿었습니다. 누군가의 진심이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믿음이 이후 제 삶의 모든 새벽을 비추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뒤 현실은 매서웠습니다. 히드로 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11월의 찬바람이 뼛속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카타르의 햇살이 남긴 열기는 이미 아득했고 그 모든 뜨거움은 한낱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기숙사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 창밖으로 스쳐가는 회색 도시는 차가웠습니다. 사람들은 무표정하게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고 누구도 서로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완전히 투명한 존재가 된 기분이었죠. 여기서 저는 월드컵 봉사자가 아니라 단지 학비를 걱정하며 버티는 평범한 휴학생이었습니다. 기숙사 문을 열자마자 책상 위에 무심히 쌓여있던 우편물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빨간 글씨로 인쇄된 독촉장, 장학금 심사 탈락 통보서, 그리고 기숙사비 납부 안내문. 한 장 한 장 뜯어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카타르에서의 감동은 순식간에 현실의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때의 환호와 함성, 붉은 물결, 손흥민의 눈빛 올 사라지고 제 앞에는 차디찬 숫자와 고지서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녁을 굶고 난방을 줄이고 찢어진 코트를 꿰매 입으며 겨울을 버텨야 했습니다. 친구들은 크리스마스 여행 계획을 세웠지만 저는 야간 슈퍼마켓 알바를 넣었습니다. 새벽 4시가 넘어 돌아올 때면 손가락 끝이 얼어붙어 감각조차 없었죠. 그럴 때마다 저는 침대 머리맡에 붙여둔 그 쪽지를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아래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문장.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 글씨는 이미 닳아 희미해졌지만 그 빛만큼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문장은 마치 내 안의 등불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응원이 아니라 제가 무너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손이었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슈퍼마켓 휴게실의 낡은 TV에서 익숙한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그는 부상 중에도 매일 훈련장에 나와 후배들을 지도한다는 보도였습니다. 화면 속 그는 목발을 짚고 있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살아 있었습니다. 기자는 말했습니다. 그는 뛸 수 없는 몸으로도 팀을 떠나지 않았다. 벤치에서 그리고 그라운드 밖에서 동료들의 눈빛을 하나하나 살피며 조언을 건넸다. 카메라는 그가 젊은 선수의 어깨를 두드리며 무언가를 조용히 말하는 장면을 비췄습니다. 그 선수는 진지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손흥민은 그 모습을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이기는 법보다 사는 법을 아는 사람의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가슴을 치는 듯한 울림과 함께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건 결과가 아니라 태도구나. 그 한 문장이 제 속에서 천천히 울렸습니다. 옆자리 동료가 뭐라고 하고 묻자 저는 그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화면을 응시하며 내 안에 무언가가 단단히 자리 잡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스포츠와 인간의 존엄을 주제로 논문을 쓰자. 기숙사로 돌아오자마자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하얀 문서 위에 깜빡이는 커서를 보며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손흥민의 쪽지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천천히 그러나 단단히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논문은 2022년 12월 2일 사막의 경기장에서 만난 한 선수에게 바친다. 그날 그는 제게 단 한 장의 쪽지를 건넸고 그 쪽지는 제 인생의 나침반이 되었다. 그는 승리보다 인간을,
결과보다 과정을, 영광보다 존중을 선택한 사람이었다. 그는 내 인생의 첫 스승이었다. 저장 버튼을 누르는 순간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로등 아래 하얀 눈송이들이 빛을 받아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속삭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날의 겨울밤, 그 문장은 제 삶의 새로운 서문이 되었습니다. 2025년 3월 런던의 봄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날 제 마음은 오히려 한여름보다 뜨거웠습니다. 제 논문이 학교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강당 뒤편 구석, 저는 손끝이 차가워질 만큼 긴장한 채 서 있었습니다. 심사위원들 앞에서 스포츠와 인간 존엄을 주제로 발표를 마쳤고 자리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을 때 손에는 식은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쿵쾅거렸고 목이 말랐습니다. 12팀의 경쟁자들 중엔 박사과정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작게 만들며 수상은 다른 사람의 몫이겠지 생각했습니다. 그저 제 이야기를 세상에 꺼내놓았다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마이크 앞에 선 심사위원장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다니엘 하워드, 스포츠와 인간 존엄성 손흥민의 사례 연구. 순간 공기가 멈췄습니다. 주변에서 박수가 터져나왔고 옆자리에 앉아있던 친구가 야, 내 이름이야 하고 제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저는 얼떨떨한 얼굴로 무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발이 떨리고 계단 하나를 오르는 것이 천천히 느껴졌습니다. 트로피를 손에 쥐는 순간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감사 인사를 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이건 당신에게 바칩니다, 손흥민.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고 수많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왜 손흥민이었나요? 당신의 인생을 바꾼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가장 진심 어린 대답을 꺼냈습니다. 그는 경기보다 사람을 먼저 보는 선수였습니다. 강당이 고요해졌습니다. 모두가 제 말을 들으려 숨을 멈춘 듯 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조금 낮추어 덧붙였습니다. 그는 승리의 순간에도 패배한 상대를 일으켜 세웠고 환호하는 관중보다 조용히 일하는 스태프를 먼저 봤습니다. 그것이 진짜 리더십이고 진짜 강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말을 끝내자 어디선가 박수가 터져나왔고 곧이어 강당 전체가 조용한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조용히 학교를 나섰습니다. 거리의 벚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하늘엔 회색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한 저녁이 인생의 또 한 전환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며칠 뒤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중 제 휴대폰이 연달아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메시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알림창을 본 순간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손흥민은 당신의 게시물을 좋아했습니다. 처음엔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눈을 비비고 화면을 껐다 켰습니다. 하지만 알림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파란색 인증 마크가 붙은 공식 계정. 손흥민 선수 본인이었습니다. 그는 제 논문 발표 영상을 본 뒤 직접 좋아요를 눌렀던 것입니다. 그 단 하나의 하트, 그 작은 붉은 표시 하나가 세상의 어떤 상장보다 더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도서관 안은 조용했습니다. 학생들은 고개를 숙인 채 책을 읽고 있었고 시계 초침만이 째깍거렸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고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말이 없었습니다. 단 하나의 하트뿐. 그러나 그 안에는 모든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잘했어. 계속 나아가. 나는 너를 보고 있다. 그의 침묵은 세상 어떤 말보다 깊었습니다. 그 하트 하나가 제 인생의 또 다른 쪽지가 된 셈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불을 끄고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2년을 되짚었습니다. 사막의 열기, 쪽지를 받던 순간, 겨울 새벽의 논문, 그리고 오늘의 알림. 그 모든 순간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렸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빗방울이 반짝이며 떨어졌습니다. 저는 벽에 붙어 있는 쪽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 문장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그 문장에 제 이름을 덧붙였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 T. H. 그날 밤 저는 속삭였습니다. 포기하지 않았기에 나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이야기는 불길처럼 번졌습니다. 제 논문 수상 소식과 손흥민의 좋아요 한 번이 전해지자 세상은 놀랍도록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처음엔 학교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작은 글이었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이 손흥민에게 쪽지 받았대. 그게 논문이 됐대. 그 한 줄의 소문이 꼬리를 물고 번져나가더니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타고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하루 만에 해시태그가 생겨났습니다. 사람들은 그 태그를 달고 자신의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그 속엔 팬들의 감사, 선수들의 존경, 그리고 보통 사람들의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BBC, ESPN, 뉴욕타임스, 가디언, 조선일보, JTBC. 각국의 언론사들이 이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제 이메일함은 인터뷰 요청으로 폭발했고 SNS 알림음은 잠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국 언론은 이렇게 썼습니다. 사막에서 태어난 기적. 한국 언론은 이렇게 헤드라인을 달았습니다. 쪽지 한 장이 한 청년의 인생을 바꿨다. 그 문장은 단순한 제목이 아니라 진심의 힘을 증명하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그를 인간 손흥민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별명은 어떤 상보다도 트로피보다도 더 빛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골든부트를 받았을 때보다 MVP로 선정됐을 때보다 더 깊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기자들은 그의 과거 행적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부상당한 상대를 업고 나가던 장면, 경기 후 상대팀 라커룸을 찾아 위로하던 모습, 팬들에게 늘 정중히 인사하던 태도. 그 모든 행동이 새롭게 재조명되었습니다. SNS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영어, 한국어, 스페인어, 일본어, 아랍어. 언어가 다르고 나라가 달라도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그는 나의 영웅이다. 그의 미소는 내 우울증을 이겼다. 나는 그의 경기보다 그의 인생 태도를 사랑한다. 브라질의 한 남성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직장을 잃었지만 손흥민의 이야기를 읽고 다시 면접을 보러 나갔다. 인도네시아의 한 여학생은 말했다. 병원 침대에서 그를 떠올리며 매일 조금씩 일어섰다. 남아프리카의 한 교사는 자신의 반 학생들에게 손흥민의 이야기를 읽어주며 말했다. 진짜 승리는 상대를 이기는 게 아니라 존중하는 것이다. 그 댓글들을 읽으며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한 사람의 행동이, 한 문장의 진심이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정작 손흥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십 개 언론사에서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그의 에이전트는 단 한 줄로 답했습니다. 선수는 이에 대해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침묵은 때로 가장 강한 언어가 됩니다. 그는 자신이 한 일을 자랑하지 않았고 칭찬을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모든 것이 당연한 일이었을 뿐입니다.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는 일, 작은 쪽지로 용기를 나누는 일, 그건 특별한 행동이 아니라 그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의 인스타그램에 사진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 아무 설명도 없었습니다. 단지 웃는 얼굴 이모티콘 하나와 함께. 사진 속에는 2022년 카타르의 경기장 앞에서 봉사자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 있었습니다. 모래바람에 잿빛으로 흐릿한 하늘, 땀으로 번들거리는 얼굴들,
그러나 모두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 뒷줄 한가운데 손흥민이 서 있었습니다. 양옆의 봉사자들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었죠. 그리고 앞줄 왼쪽 끝, 노란 조끼를 입고 수줍게 웃는 청년, 그곳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날의 사진이 존재했다는 사실조차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사진을 간직하고 있었고, 이제 세상에 그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건 조용한 인사 같았습니다. 나는 너를 기억한다. 너의 노력을 봤다. 함께 웃었던 그날을 잊지 않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비록 화면 너머였지만 그 따뜻함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꼭 쥔 채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기쁨과 감사와 벅참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러웠지만 저와 그 사이에는 조용한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캡틴.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여름, 그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손흥민. 긴 재활을 끝내고 그라운드 위로 걸어 들어오는 그의 모습은 그 자체로 하나의 이야기였습니다. 의료진은 복귀 시점을 신중히 조율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새벽 아무도 없는 훈련장에 제일 먼저 도착했습니다. 붉은 태양이 떠오르기도 전에 그는 러닝화를 신고 묵묵히 트랙을 돌았습니다. 부상 부위에 아직 통증이 남아 있었지만 그는 한 번도 얼굴을 찌푸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땀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의 언어처럼 보였습니다. SNS에는 짧은 훈련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그 속에 그는 여전히 예전의 눈빛이었습니다. 집중, 결의, 그리고 고요한 자신감. 저는 영국에서 그 영상을 반복해 보았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고 그의 복귀 전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새벽 4시 저는 알람보다 먼저 눈을 떴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둠이었고 저는 커피 한 잔을 끓여놓고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경기 중계가 시작되자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손흥민은 천천히 터널을 걸어 나왔습니다. 관중석에서 함성이 터졌습니다. 그 순간 카메라가 그를 클로즈업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왼팔 소매 위 검은 바탕에 새겨진 흰 글씨 하나. 포기하지 마. 작은 패치 하나였지만 그 존재감은 경기장 전체를 압도했습니다. 한국 중계 해설자는 울먹이며 외쳤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유니폼에 특별한 문구가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 해외 해설자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는 다니엘 하워드의 이야기에 대한 헌정인 듯합니다. 손흥민은 세상에 조용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손끝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그 문구를 바라봤습니다.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는 부상이 없었던 사람처럼 뛰었습니다. 스프린트는 날카로웠고 패스는 정확했습니다. 그라운드 위에서 그는 다시 빛났습니다. 전반 25분, 그가 중앙에서 공을 잡았습니다. 2명의 수비수가 달려들었지만 그는 부드럽게 방향을 틀어 오른발로 크로스를 올렸습니다. 공은 포물선을 그리며 페널티 박스로 향했고 동료 공격수가 헤딩으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어시스트였습니다. 관중석이 환호로 들끓었습니다. 동료들이 그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크게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동료의 등을 두드린 뒤 천천히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카메라는 그의 왼팔을 다시 비췄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 그 문구가 태양빛에 반사되어 화면 가득 빛나고 있었습니다. 경기 후 믹스드존에서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플래시가 번쩍였고 수십 개의 마이크가 그의 얼굴 앞에 모였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손흥민 선수, 그 패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순간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그는 수건으로 땀을 닦고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전에 어떤 청년이 제게 용기를 줬어요. 그 청년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결국 자신의 꿈을 이뤘습니다. 제가 건넨 말이 힘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사실은 그 청년이 저에게 더 큰 용기를 준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기자들은 펜을 멈췄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한 문장은 세상의 모든 말보다 진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시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 그 순간 경기장은 조용했습니다. 마치 모두가 기도를 올리듯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해설자는 말을 잃었고 카메라는 그의 눈빛을 오래 비췄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세상을 울렸습니다. 저는 런던의 기숙사 방에서 노트북 앞에 앉아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이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눈물이 쏟아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캡틴. 창밖에는 여름 햇살이 비쳤고 새들이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벽에 붙은 쪽지를 바라봤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이제 그 문장은 제 방을 넘어 그라운드 위에서도 세상 곳곳에서도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그 문구를 공책에 적었고 청년들은 SNS 프로필에 올렸습니다. 직장인들은 책상 앞에 붙여두었습니다. 한 장의 쪽지에서 시작된 작은 진심이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의 심장 속에서 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조용히 미소 짓는 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도서관 공기는 잔잔했고 창가에는 오후 햇살이 길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옆에 두고 다음 학기 연구 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평소처럼 무시하려 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두 번째 진동이 울리자 저는 무심코 화면을 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보낸 사람 S. 흥민재단.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려 메일을 여는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초대. 본문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당신을 서울로 초대합니다. 그 아래엔 일정과 장소, 항공권 예약 안내가 적혀 있었고 마지막 줄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모든 비용은 재단이 부담합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화면을 껐다가 다시 켜도 그 한 줄은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이건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손흥민이 직접 초대한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2025년 6월 서울의 여름은 습하고 뜨거웠지만 공기에는 설명할 수 없는 설렘이 섞여 있었습니다. 재단 관계자가 마중을 나왔고 차창 밖으로 펼쳐진 도시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역동적이었습니다. 높은 빌딩 사이로 한강이 반짝였고 산과 도심이 하나의 그림처럼 이어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 외곽의 훈련장으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아침 식사도 삼키지 못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훈련장 안쪽에서 공을 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검은 트레이닝복을 입은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마엔 땀이 맺혀 있었고 그가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손흥민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어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다니엘,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습니다. 저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이 겨우 나왔습니다. 그는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내가 나에게서 배웠다고 했지? 사실은 나도 너에게서 배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넌 포기하지 않았어. 그게 나한테 용기를 줬어. 사람들은 내가 축구를 잘한다고 하지만 사실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느냐야. 넌 그걸 보여줬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의 쪽지가 없었다면 저는 여기 없었을 겁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쪽지는 계기였을 뿐이에요. 진짜 힘은 언제나 당신 안에 있었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가방 속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걸 받아주세요. 하얀 봉투. 정성스레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쪽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필체는 정갈했고 시간을 들여 한자 한자 써내려간 흔적이 보였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거창한 꼴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을 지켜주는 작은 패스다. 순간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2022년 카타르의 사막, 그의 쪽지, 논문, 패치, 그리고 지금 이 자리. 모든 것이 하나의 패스였습니다. 그가 제게 건넨 패스, 그리고 제가 세상에 다시 건넨 패스. 저는 쪽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이 말을 평생 간직하겠습니다. 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니요, 간직만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게 패스하세요. 그게 진짜 꼴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훈련장 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멀리서 공이 구르는 소리가 들렸고 햇살은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악수했습니다. 이번엔 오래도록.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 악수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울 하늘 아래 저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훈련장을 떠난 저녁 호텔 창문 밖으로 노을이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한강을 물들이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죠. 그 순간 제 손 안에는 한 장의 쪽지가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직접 건넨 두 번째 쪽지. 작은 종이였지만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거창한 꼴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을 지켜주는 작은 패스다. 저는 그 문장을 10번도 넘게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뜻이 달라졌고 읽을 때마다 눈가가 젖었습니다. 지난 새해가 주마등처럼 떠올랐습니다. 카타르의 모래바람, 뜨거운 햇살, 포기하지 말라는 글씨를 쥐고 울던 그날, 추운 영국 겨울을 견디며 쪽지를 바라보던 새벽, 논문을 쓰며 흐느끼던 밤. 그리고 지금 서울의 하늘 아래 이 자리까지. 그 쪽지는 단순한 메모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씨앗이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싹을 틔운 한 알의 희망. 그 씨앗은 제 안에서 자랐고 이제는 꽃을 피워 다른 누군가의 마음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손흥민은 저를 자신의 재단이 운영하는 청소년 축구센터로 초대했습니다. 그곳엔 꿈 많은 아이들이 모여 있었죠. 아이들의 눈빛은 맑고 손흥민의 미소는 부드러웠습니다. 축구 잘하고 싶어요? 한 소년이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웃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축구를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야. 축구는 그 다음이야. 그 말에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의 부탁으로 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쪽지 한 장이 어떻게 인생을 바꿨는지, 포기하고 싶을 때 그 문장이 어떻게 저를 일으켜 세웠는지. 아이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치자 한 여자아이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쪽지 받을 수 있나요? 손흥민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다니엘이 줄 거야. 이제 그가 패스할 차례니까. 그날 저는 작은 카드 20장을 꺼냈습니다. 각각의 카드에 손글씨로 적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아이들에게 한 장씩 건넬 때마다 그들의 손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고 그 작은 쪽지들이 또 다른 세상으로 향해 날아갔습니다. 어쩌면 그중 한 장은 언젠가 또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패스는 그렇게 이어질 것입니다. 센터를 떠나기 전 저는 손흥민에게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당신이 스스로 바꾼 거예요. 저는 그저 옆에 있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다니엘, 축구는 결국 사람의 이야기야. 그 말은 제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축구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었다.
공은 순간이지만 패스는 영원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포옹했습니다. 그의 등은 따뜻했고 그 따뜻함이 제 마음을 채웠습니다. 비행기 창문 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멀어져 갔습니다. 한강의 다리들은 별처럼 빛났고 도시는 천천히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가방 속 쪽지를 꺼내 쥐었습니다. 하나는 2022년 카타르, 다른 하나는 2025년 서울. 두 장의 쪽지가 제 인생의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작은 진심이 세상을 바꾼다. 그 문장은 이제 제 인생의 철학이 되었습니다.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건네는 한마디의 위로, 한 줄의 쪽지, 한 번의 미소. 그것이 세상을 움직인다는 것을 저는 배웠습니다. 손흥민은 골로 세상을 울렸고 저는 쪽지로 누군가를 일으켰습니다. 그의 진심이 제게 왔고 이제 제 진심이 또 다른 세상으로 건너갑니다. 그 파문은 끝없이 퍼지고 있습니다. 저는 영국으로 돌아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지금은 스포츠 심리학을 전공하며 스포츠와 인간의 존엄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강단에 설 때마다 저는 두 장의 쪽지를 학생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쪽지 한 장을 건넬 수 있습니다. 작은 진심이 세상을 바꿉니다. 책상 앞엔 여전히 그 두 장의 쪽지가 액자에 담겨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저는 다짐합니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좋은 패스를 하겠다고. 손흥민은 여전히 그라운드를 달리고 저는 제자리에서 꿈을 향해 달립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곳에 있지만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방향은 골대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도 내일도 그의 말처럼 조용히 속삭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